자, 먼저 중간에 보면 그 변압기 이유 나와 있죠? 4번에. 예. 자, 이제 그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변압기 이외의 구비 조건 네 가지. 자, 이거 실기, 필기 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알아야 그 다음 게 납득이 됩니다. 제가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순서, 설명 순서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자, 우리 변압기를 잠깐 보면요. 그러니까 변압기 구조가 보통 이렇게 쓴다. 이제 보통 꼭 원통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삼형체, 정사각형, 사각형, 그러니까 그 주사위 그 사각형, 저기 육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변압기가 이제 뭐냐면 여기 이렇게 L자가 있어요. L자가. 그다음에 여기 탭이라고 이거 탭이라고 해. 탭. 그다음에 여기 인출선, 인출구 4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조금 달려있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구조가 있어요. 많은 변압기가 종류가 많습니다. 먼저 변압기 구조는 그냥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있죠. 고압선은 반드시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고압선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심이라고 합니다. 부심. 고압선은 무조건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이제 당연히 절연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 탭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여기를 들어서 딱 들면 오른쪽 왼쪽으로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2차 측의 권수리를 조절하는 거예요. 1차 측은 투투라인이 들어와요. 투투라인. 근데 자 여기는 2차 측 올려서 조절해주면 전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와요. 다음 시간에 그거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냐면 이 안에서 결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변압기 안에서. 자, 이게 단상이죠? 단상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전선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RST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선을 뽑아서 연결해주고. 근데 이제 요 부싱이 2개죠? 그럼 얘는 단상. 얘는 단상입니다. 부싱이 2개고 단상입니다. 그래서 얘는 인출선도 2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써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Y결선, 대퇴결선 할 때 그 얘기했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없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었죠. 여기 써 있어요. 단상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상 같은 경우는 부싱이 3개가 있어요. 부싱이. 얘는 뭐냐면 선이 3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선이 3개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왜요? 삼상. 이 자체가. 이 안에서 지금 이제 Y결선, 대퇴결선을 엮어갖고, 그래서 인출선이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L1, L2, L3, 여기 N상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안에 이 결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이거는 이런 변압기. 자, 이건 단상이죠? 그럼 이런 변압기 3개를 가지고 우리가 마이너스 연결해주면 Y결선.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주면 대퇴결선. 이제 그런 거예요. 변압기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자, 변압기는요, 구비 조건을 먼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방식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바쁘하죠. 어쨌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변압기 내부는요, 우리가 여기다 엄청나게 이 건선을 감아놨기 때문에 여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여기가 전류가 무슨 600A, 500A 전류 흐르니까 이거 매우 뜨겁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안에 건선을 냉각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 안에 뭐가? 기름이 찼습니다. 기름. 이 안에. 그래서 대충 이런 걸 머릿속에 담고, 자, 변압기의 구비 조건이 아니라, 저거부터 먼저 하겠네요. 냉각 방식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자, 변압기의 냉각 방식인데, 이제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자, 변압기의 냉각 방식은 4개의 알파벳으로 나타낸다. 4개의 알파벳. 그래서, 자, 4개의 알파벳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일단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잘라보세요. 이렇게. 그럼 앞에 2글자, 뒤에 2글자가 있는데, 앞에 2글자는요, 여기 뭐냐면, 내부를 의미해요. 내부.
내부. 여기 뒤에 글자는 외부를 의미합니다. 자, 내부, 자, 내부인데, 여기는 내부의 냉각 물질을 말해요. 내부에, 이 벼락이 내부에 있는 냉각 물질. 요 뒤에 있는 거는요, 자, 냉각 물질, 순환 방식을 나타냅니다. 자, 마찬가지로 외부죠. 그럼 얘는 첫 번째, 여기는요, 자, 외부의 냉각 방식을, 외부의 냉각 물질, 자, 외부의 냉각 물질을 나타냅니다. 자, 뒤에 있는 글자는요, 냉각 물질의 순환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기 안 나왔어요. 여기 간단히 나왔는데, 요건 좀 필기를 하시든가 찍든가 정리를 하셔야 어쨌든 나중에 정리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자, 보면요. 먼저, 자, 냉각 물질을 나타내는데 처음에 O가 있습니다. O가 있고, A가 있고, W가 있어요. 자, O는 오일이에요, 오일. 근데 여러분들, 이 오일을 쓸 때는요, 기름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뭐라고 써야 돼요? 그렇죠. 자, 절연료 또는 변압기유 또는 광유라고 쓰게 돼요. 어디 있습니까? 먼 길로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 A는요, 에어, 공기. 자, 공기고요. 자, 이 W는요, 물입니다. 워터. 자, 얘는 물이에요, 물.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냉각 물질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환 방식. 순환 방식은요, 자, 이렇게 냉각 물질이 있고, 자, 순환 방식. 자, 순환 방식은 A가 있고요, F가 있어요. A는 내추럴. 그냥 자연스럽게. 내추럴. 자, F는요, first, 강제적. 그래서 first. 그래서 이 글자를 잘 이제 조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자, 이제 여기다 정리 좀 해드릴게요. ON. 자, ON은요, 기름, 절연류. 얘는 내추럴. 그럼 이거 뭐냐면, 변압기에서 그냥 기름 채워놓고 내뜨는 거예요. 지가 아니고 힘이 돌아.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대류 현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뜨거운 고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고기는 밑으로 깔리고, 기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압기 내부에, 잠깐 그려오는 변압기 내부에, 이렇게 코에 감겨 있단 말이에요. 변압기 내부에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러면 이 권선분이 뜨겁겠죠? 그 권선하고 멀리 있는 부분에는 비교적 차가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뜨거운 게 얘는 순환을 하고, 그럼 거기를 나머지 이 외부에 좀 덜 뜨거운, 상대적으로 차가운 오일이 밀려들어서 자연스럽게 순환하면서 냉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읽냐면 유입이라고 보세요. 유입. 기름. 입. 들어온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유입. 그래서 ON 그러면 이제 유입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OF. 자, 얘는요, 기름은 기름인데, 속에 있는 냉각 물질이 기름인데, F, 강제적으로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기름을. 뭔가를 이용해서, 기계를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기름을 계속 순환을 시켜준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성유라고 해요. 성유.
기름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성류. 보내니까 뭔가 밀어준 놈이 있겠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N. 얘는 공기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우리가 차 보면은 라디에이터 있죠. 라디에이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공냉식이라고 그러죠. 차가 달리면서 바람이 그냥 달리니까 당연히 바람이 막 지나가겠죠. 그러면서 그 엔진 열을 식혀주잖아요. 그걸 공냉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압기에서는 그냥 공기로 자연스럽게 식혀준 걸 우리가 잔행이라고 잔행. 스스로 냉각시킵니다. 자, 그다음에 AF가 있어요. WF가 있어요. WF. 얘는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근데 물이 가만히 있진 않겠죠? 가만히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그냥, 변압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옆에다 이렇게 물로 이렇게 채워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막 돌려줘야겠죠? 계속 순환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WF. 얘는 뭐냐면, 얘는 뭐야? 순행. 그 다음에, 자, AN 잔행식이 있겠고, 자, AF가 있어요, AF. 자, A는 뭐예요? 공기예요, 공기. 근데 F는 강제적으로. 그럼 이거 뭐지? 공기를 강제적으로. 이걸 바람을 이용해서 시킨 데서 풍냉이라고 해요, 풍냉.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먼저 ON, AN. 자, 앞에 거 두 개는 내부, 뒤에 거 두 번째는 외부. 자, 그럼 이건 뭐라고 읽어준대요? 유입, 잔행식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2차 시험에 이렇게 써요. 영어 단어를 쭉 이거를 영어를 쭉 나열하고 이거를 한국말로 쓰시오. 또는 유입장식 이런 걸 쭉 쓴 다음에 이거를 영어의 기호로 쓰시오. 그 이거 써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나옵니다, 그 시험이. 자, 그 다음에 OL, 자, AF. 얘는 뭐예요? 유입 풍냉식. 유입. 그 다음에 얘는 AF, 그 다음에 WF. 얘는 순행식. 그래서 우리 그 밑에 교재에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우리 지금 104페이지 하겠습니다. 자, 유입 잔행식, 유입 풍냉식, 유입 순행식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단어를 좀 거꾸로 쓴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이렇게 돼요. 이번에는, 자, OF예요. OF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송유라고 했죠? 여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AN. 뭐라고 그래요? 송유 잔행식. 그 다음에는, 자, 송유 AF. 그럼 얘는 뭐예요? 송유 풍냉식. OF라면 그 다음에 OF예요. F. 여기가 WF. 얘는 뭐예요? 송유 순행식. 이렇게 되죠. 교수님 무조건 먼저 게 내부라고. 네, 먼저 게 내부예요. 그 규칙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맨 끝에 우리 책 보시면은요. 자, 책에는 뭐 건식 풍류식 뭐 나도 애들 설명드릴 거예요. 유입장식 나한테 유입 풍류식? 솔직히 이건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유입 풍류식은. 근데 어쨌든 여기 그 차이 보지 마시고 이거 여기다 이렇게 특이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세요. 이렇게. 본인 선생님들이 직접 쓰시고. 자, 아직 많이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한 게 두 글자짜리가 있어요. 두 글자짜리가. 그럼 이거는요, 여기가 없어요. 뒤에 두 글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내부에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아, 내부에 기름이 없어요. 이거를 그냥 우리는 건식이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는 건식이라고 씁니다. 건식. 그래서 이거는, 자, 건식인데, 외부에서는 스스로
공기로 식힌데서 건식, 장냉식으로 교재 나와 있죠? 자, 얘는 건식, 풍냉식이에요. 다시 한번 요거 아까 없다는 얘기는 당황하지 마시고 내부에 기름이 없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우리가 몰드 변압기라고 몰드 변압기. 몰드 변압기 이런 걸 시기에서 몰드 변압기 특성에 대해서 쓰라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보충 설명하자면요. 특히 A의 건식 풍냉식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그 아파트 변전식 하잖아요. 그 변압기가 커요. 진짜 그 변압기 한 대가 되게 큽니다. 뭐 1톤짜리도 있고 뭐 변압기 한 대가 단상 변압기 한 대가. 근데 변압기 이게 큰 이렇게 변압기 세대를 이렇게 큰 철자로 이렇게 따로 넣었어요. 이렇게 변압기 세대를. 근데 아파트나 이런 건물에서 쓰는 건 주로 몰드 변압기를 많이 써요. 아주 좋습니다. 장점. 근데 왜 여기다가 뭐냐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따로 이 옆에 온도계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변압기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가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안전관리 같은 거 가시면은요. 열화상표가 있죠. 열화상. 온도 잴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를 다 측정합니다. 째로. 얘가 부분적으로 뜨거운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문제가 있네? 뭐 전체적으로 고르네? 그거 다 이제 부분에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통 변압기가 온도가 45도에서 한 55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얘가 60도, 70도까지 올라갈 때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전력을 많이 쓸 때.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하냐면요. 대형 선풍기죠. 선풍기 큰 거 있죠. 그 공장에서 쓰는 거, 선풍기 큰 거. 선풍기 큰 걸 하나씩 다 갖다 이렇게 놔요. 이렇게. 따로따로. 그래서 이 선풍기를 돌려주는 거예요. 얘가 바로 뭐예요? 건식 풍냉식. 변압기는 앞에 내부에 기름이 없어요. 강제로 바람을 보내줘요. 건식 풍냉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최고 좋은 변압기. 그러니까 변압기를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다르죠. 외부에 있으면 좀 더 좋은 거. 외부에 쓰는 변압기가 외부에 있다. 변압기가 외부에 있는 거는 저거밖에 없죠. 우리 주성국 저기 지지문에 매달려 있는 거. 그건 다 저기예요. 안에 내 기름차 있어요. 네. 기름차인데 걔는 유입이에요. 따로 기름을 돌리는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송이 있죠, 송이. 얘네들은요, 기름을 보내주는 장치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형 변압기 있습니다. 어디요? 변전소. 변전소 가시면요, 진짜 변압기 하나가 우리 집보다 커요. 그 정도예요. 그럼 이제 그거는 따로 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최고 좋은 변압기는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설, 건물에서 쓰는 변압기는 몰드 변압기가 사실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뭐예요? 맨날 왔다 껐다 켰다 할 수 없으니까 여기다 타이머를 연결해갖고 시간 되면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게. 그렇죠, 그렇죠. 최고. 그래서 변압기, 확실히 이거 선풍기 돌려주면 변압기 온도가 내려가긴 해요.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하셔야 돼요. 자, 찌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는 수업의 내용들은 머리 아플 게 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되게 자주 나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변압기, 변압기 내부에 채우는 기름이 갖춰야 될 조건. 자,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이해해야 그 다음에 설명할 내용들이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자, 변압기의 구비 조건 뭐가 있을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변압기 내부에 잘못해서 말씀드렸죠? 철심이 있는데 그 철심에 여기 철심에다 뭘 감아요? 종이. 그래서 이거 저연지라고 그러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혹시 아세요? 여기 감는 종이를?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크래프트지. 이거 뭐야? 저연지.
얘가 뭐예요? 철실. 여기다 이제 우리가 코팅이 된 코일을 막 감는단 말이죠. 코팅이 된 코일을. 이 코일 자체도, 구리 자체도 뭐야? 코팅이 돼 있고요. 여기도 절연질을 싸서 이 철심하고 얘가 연결이 되면 안 돼요. 전기가 통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야?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여기다 기름을. 그럼 당연히 그 기름은 당연히 전기가 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기서 혹시 뭔가 문제가 생겨갖고 얘가 코팅이 벗겨져갖고 여기서 전기가 새도 이게 여기로 전달되면 안 돼요. 여기로 전달되면 그걸 뭐라고 해요? 혼촉사고라고 해요. 혼촉사고. 그래서 이 변압기유는 첫 번째 당연히 우리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무슨 물질이라고 해요? 절연 물질이라고 해요. 당연히 절연 내력이 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점도가 낮아야 한다. 자, 점도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끈적끈적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기름 중에 먹는 기름 식용유 있잖아요. 식용유. 올리브유. 그럼 우리가 이제 물을 따르는 거랑 식용유를 따르는 거랑 분명히 점도 차이가 있어요.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근데 기름은 아니지만 우리 꿀 생각해보세요. 꿀은 이렇게 따르면 얘가 쭉 늘어지죠. 그럼 얘는 점도가 높은 거잖아요. 같은 액체지만. 근데 식용유는 기름인데 꿀보다는 점도가 낮은 거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OL, 유입이라고 했죠. 지 안에서 기름이 돌아서 냉각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점도가 끈적끈적해야 돼요. 점도가 물이가 맑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맑아야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맑다고 쓰는 게 아니라 점도가 낮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냉각 방식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반응. 그렇죠. 이제 외우고 계시네. 인화점이 높아야 돼요. 인화점은 뭐예요? 불이 붙는 점이죠. 만약에 우리가 기름이라고 해도 같은 기름이라고 해도 변압기에다가 휘발유 채워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큰일 나죠. 휘발유는 인화점이 낮잖아요. 인화점이 높다. 높고, 자, 그 다음에 응고점. 응고점은 어느 점. 그래서 나중에 내가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도 얼마나 안 되겠죠. 그래서 응고점이 가장 당연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화학작용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기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용 중에서 닭 튀기는 식용 같은 거 있잖아요. 쇼팅이라고 하나? 쇼팅? 그것도 공기 중에 기름을 오래 놔둬버리면 산화를 부패를 해버리잖아요. 기름도 부패합니다. 그런 얘기가 화학작용입니다. 저가 됩니다. 이게 변화기 내고 있는데 이게 공기랑 통할 수 있나요? 그게 바로 그 다음 과정입니다. 그 다음 점이 나옵니다. 자, 화학작용이 없어야 되면 그 다음에 화학작용이 적고 없고 친전물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거 친전이 뭐예요? 친전이 가라앉는 거죠. 도대체 뭐가 가라앉느냐? 이것도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압기의 기본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나왔을 때 망설임 없이 이거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나오면 고맙습니다 하고 딱 받아 먹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을 볼까요? 우리 교재를. 자, 이건 적을 필요 없습니다. 자, 거기 보면 변압기율이 나왔죠? 자, 구비 조건. 절연 내력이 클 것, 점도가 낮을 것, 인화점은 높고 응고점은 낮을 것, 화학작용과 침전물이 없을 것. 이거는 뭐 책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변압기의 구비 조건까지 기억을 했다면, 자, 우리 잠깐 책을 좀 볼까요? 자, 책을 보시면, 변압기 유 구비 조건 밑에 두 번째, 열화 방지체 콘서베이트 설치한다 그 나와 있죠? 네.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이거. 자, 보세요. 변압기의 열화는요, 첫 번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 그 시험에 나옵니다, 원인. 두 번째, 현상. 변압기가 열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세 번째, 그럼 그 대책은 뭐가 있느냐. 정확히는 방지 대책이죠. 이거를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이거를. 이거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자주 나온다는 거, 이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냥 딱 한 줄. 변압기 방지, 열화 방지 대책, 콘서베이트 설치. 이거 좀 심한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원인부터 갈게요. 자, 이거 치우고요. 자, 다 써드릴게요. 자, 변압기의 열화. 자, 먼저, 변압기의 열화라는 게 뭐냐면요. 제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제 정확히는 변압기의 열화가 아니라 정확히는 변압기 유의 열화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즉 변압기 내부에서 냉각시켜주는 그 변압기의 기름의 성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열화라는 게 특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열화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자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자 원인 그러면요 무조건 답은 하나입니다. 변압기의 호흡작용. 우리 호흡이라는 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러면 변압기가 그럼 지가 막 숨을 들이마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호흡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자,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변압기가 이렇게 그리자고요. 이 안에 이제 기름이 차 있어요. 그러면 이 변압기를 아무리 잘 용접을 잘하고 아무리 밀봉을 하고 해도요 여기로 공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전기철도도 괜찮아요. 전기철도 자격증도 괜찮았습니다. 전기철도 자격증도요. 자, 레일자 레일, 기차 레일. 기차 레일이 이게 혹시 보셨어요? 이게 여기가 떨어져 있는 곳이 보신 적 있어요? 이제 떨어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름에. 그렇죠. 여름에. 날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팽창하잖아요. 이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붙여버리면 서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옆으로 좀 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탈선사고가 나고. 그래서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수축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쇳덩어리 맞춰도 이렇게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데 이 내부에 있는 기름은요. 얘는 항상 40도, 50도 그 사이에 유지가 되는데 여기다가 막 여름에 강한 햇빛이 막 쬐봐요. 이렇게. 당연히 얘도 부피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콜라 얼려보셨죠? 콜라 냉장고 콜라 얼리면 그 안에서 얼면서 얘가 막 이 콜라가 이 병차처럼 뚱뚱해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이제 뭐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는 변압기면 괜찮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요. 매달려갖고 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달려갖고 막 몇 년을 이렇게 매달려갖고 있는데 얘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막 안에서 막 속에서 막 더부 막 그냥 기름이 팽창 수축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변압기의 그 작은 틈으로 공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기가 들어가는데 그 공기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 수분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공기에는 수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오일 자, 수축 팽창을 감고 이제 뭐야? 외부 공기 수분 포함. 그래서 외부의 공기가 출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밀봉을 잘해도. 그러면 이 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기름도 상한다는 얘기예요. 뭐랑 만나면? 공기랑 만나면 거기다가 또 뭐? 물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분이. 그게 바로 변압기의 호흡작용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원인, 그래서 변압기의 열화 원인은 딱 한마디 변압기의 호흡작용. 이렇게 쓰시면 그냥 더 하려고 했어. 끝. 자, 여기까지는 납득이 되셨어요? 네. 그러면, 자, 1번. 자, 1번 원인, 2번. 자, 그러면 변압기 열화가 봤을 때 현상은 뭐가 되느냐? 자, 변압기의 열화라고 했죠? 변압기의 특성이 바뀌죠? 아까 우리 변압기의 특성 4가지 정리했죠? 그럼 여기다 그 4가지 반대로 쓰면 돼요. 연결되시겠어요? 연결됩니까? 네. 저는 수업 전에 다 이것까지 다 순서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이게 좀 이야기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열화 현상의 특징을 쓰시오. 그러면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변압기 전연율과 가처를 급이 조건의 반대. 뭐가 된다? 첫 번째. 그렇죠. 전연대랑 저하. 길게 쓰지 마세요. 저하 딱 끝내버리세요. 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급이 조건 외우면 그건 당연히 반대로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제 뭐예요? 점도가 높아졌어요. 우리가 우리 차에 엔진오일 있잖아요. 엔진오일 처음에 넣으면 투명하고 맑은 색, 투명하고 맑은 진짜 묽고 그런 게 기름을 넣는데 이 안에서 얘가 계속 엔진 막 오일 막 돌다 보면 얘가 어떻게 되고 변색이 돼버리잖아요. 그것도 열화예요, 그것도 열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점도가 낮아집니다. 아니, 점도가 높아집니다. 뭐가 생긴다? 심전물이 생기고 화학적 반응이 생긴다. 하여튼 이거 아직 안 써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현상은 토탈하면 이렇게 이걸 추격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그럼 열화 방지 대책이 뭐가 있느냐? 자, 방지 대책이 뭐가 있느냐? 자, 네,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설명을 일단 왜 이게 뭔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냥 이거는 그거 뭐라 돼요?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 컨서베이터 방식이야. 설치라기보다 컨서베이터 설치 방식. 컨서베이터 설치 방식. 자, 두 번째가 밀봉 방식. 자, 세 번째가 들어는 먼저 쓸 거예요. 질소 공입 방식. 세 번째가, 네 번째가 자, 흡습제 방식. 흡습제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시계크게. 우리 저기 물 먹는 하마에 그 통하는 그런 그거 물 먹는 그 시계크기거든요. 자,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자 이제 그 전에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는 대형 변압기였습니다. 대형 변압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소형 변압기. 소형 변압기는 어느 정도 소형 변압기냐? 바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저기 전신주에 매달려 있는 변압기. 그게 소형 변압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제 대책 그러면요. 그 방제 대책을 쓰시오 그러면 만약에 몇 가지 쓰시오, 두 가지 쓰시오, 세 가지 쓰시오 그러면 다 쓰셔야 돼요. 근데 뭐 변압기 뭐 방제에서 쓰시오 그러면 그냥 콘서베이터 설치 방식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왜냐면 얘도 마찬가지고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콘서베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책에서 그냥 그러니까 이거 설명 안 하면 잘못한 거예요. 이거 책이 나쁜 거예요. 이거는 설명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설명을 들면, 자, 우리가 변압기 보면요, 이렇게 변압기 간단히 그리면요. 자, 여기 위에 이렇게 나와서 여기 이렇게 마치 동그란 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콘서베이트예요, 얘가. 변압기 하다 보면 이런 거 보이면 이게 콘서베이트예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이 안에 기름이 이렇게 차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변압기가 호흡장을 하면 공기가 들어간다고 했죠? 여기 당연히 막혀 있어요. 공기가 들어가면 여기가 공기랑 이 기름이 만나는 면적이 넓겠죠? 그럼 이제 이거 뭐냐? 그럼 이제 콘서베이터 방식은 뭐냐면요. 기름을 여기까지 쳐버려요.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여기 당연히 막아버리고. 그러면 아까는 기름이 여기까지 있을 때는 면적이 넓었는데 이번에는 여기니까 공기랑 만나는 면적이 좁아지겠죠. 그만큼 덜 산화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더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제 자격증 따볼 때 뭐 한번 공부를 해보시든가. 그리고 거기에 침대라는 소리 아니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밀봉박자, 질소 공기 방식은요, 여기다가 강제로 질소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공기가, 아예 공기랑 만나지 않게. 그리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방식이 있고, 밀봉 방식은 이 안에를 그냥 아예 막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횡격막이라고 했죠,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 그게 숨을 쉬면 얘가 횡격막이 이게 뭐 늘어났다 줄었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여기를 그냥 뭐 고무풍선은 아닌데 예를 들면 그냥 고무풍선 같은 걸로 덮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늘었다가 줄었다 하잖아요. 공기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 호흡작용을 하면 그 고무를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공기랑 차단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흡수자 방식은요. 우리가 소형 변압기를 보면 어떻게 되면 옆에 뭔가가 옆에 뭐가 이게 튀어나왔어요. 이게 튀어나왔어요. 여기다가 뭘 쳐넣는 거예요? 실리카겔을 쳐넣는 거예요. 뭐 이게 옆구리에 있을 때도 위에 있을 때도 그거는 뭐 위치는 상관없어요. 뭐다? 실리카겔에서 흡수를 하는 거예요. 습기를 제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면 됩니다. 우리 물 먹는 하마도 옷장에 넣어놨다가 이거 표시 있잖아요. 그럼 그거 교체해 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방지 대책은 자, 이와 같습니다.